젤말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좀 많이 했죠. 리셋이 무엇인지, 리셋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스토리까지 했어요. 사실 제가 마이스토리와 리셋만 제대로 설명을 해도 이 비즈니스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셋은 연습하시고 내 걸로 습득하시면 되는데, 마이스토리는 사실 그 기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스토리 하는 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마이스토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유산화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들이 정리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마이스토리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다짜고짜 유산화 회사 설명을 쫙 하기가 쉽지 않죠. 내 지인뿐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들, 그분들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유산화 회사는요 이렇게 하면 팩트도 전달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스토리 안에서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유산화 회사에 대한 이 팩트를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루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우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내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유산화 일의 필요성을 내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나는 이 유산화 일을 하는 이유를 그냥 알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인지하려면 정말 명확하고 깔끔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막연히 그냥 돈이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런 것들로는 사실 자각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그냥 상상인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입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유산화 아니어도 말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준비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보와 사실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금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산화가 아무리 좋은 회사고 제품이 정말 해외 여러 인증기관에서 명확하게 좋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전달하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팩트가 전달이 안 돼요. 이미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좀 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유산화에 관련된 정보, 영양제에 관련된 팩트,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 스토리를 함으로써 내 감정과 내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이분들이 사실과 팩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다짜고짜 회사 좋다고 해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베이스로 이 유산화를 알아봤는지, 유산화를 신뢰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누가 믿을까요? 그게 설사 진짜 팩트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예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래서 네가 하는 거구나. 나 너랑 조금 비슷한데? 이런 공감을 얻는다던가, 제품 마이스토리를 했을 경우 유산화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사업의 마이스토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유산화가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건데요. 즉, 내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혹은 비슷한 상황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건 유산화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편견을 걷어들이고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진짜 이런 정보를 줘도 딱 듣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이스토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전이에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뭘 느껴야 되냐면, 상대방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도 심장이 막 바운스 하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뭐 기회가 와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혹시 나도 제품 마이스토리를 들었을 때 나도 건강함, 젊음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나? 혹은 뭐 사업 마이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나의 노후 준비, 내가 꿈꾸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 자녀 육아, 자아 실현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유산으로 통해서 나 또한 해당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마이스토리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나의 지루한 얘기를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좀 궁금하다. 나도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나? 등등을 그분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이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차피 마이스토리는 수정돼야 되고 여러 번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제대로 마이스토리가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마이스토리까지 우리가 다 준비가 됐고 인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다이어리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다이어리 쓰는 이유를 제가 또 두 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유산을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죠. 다이어리를 쓰면 시간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바빠.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갔어.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계획한 것을 이뤄나가는 성취감이 높은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산하는 부업으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일이죠.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부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짜투리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이어리 쓰는 거 없이는 절대 이뤄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시간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리는 꼭 필수로 쓰셔야 합니다. 다이어리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요. 나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뤄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써놔도 사실 그걸 구체화해 놓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잊혀지거나 흘러가 버리고 말죠. 사실 이런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그냥 써봤자 계획만 계획만 그냥 할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말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혹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다이어리는 필수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실수도 생기고 지연되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죠. 우리 뇌는 이것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리에 적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계획하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와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다이어리 적는 게 무조건 필수예요. 유사나 비즈니스에서는 다이어리 쓰는 게 성공의 기본이에요. 사실 다이어리 써야 되는 이유는 많지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리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다이어리는 주간, 월간, 일간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게 편리한데요. 특히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타임 테이블이에요. 하루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다이어리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 쓰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시간들이 적혀 있어요. 이 시간이 있는 타임 테이블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있었던 일을 막 꾸역꾸역 기억해내서 적는 게 아니라 전날 혹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늘 하루 진행될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적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번 주 목표를 적고 이번 주 해야 될 일을 적고 뭐 한 달 계획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1년 계획도 미리 정해놓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다음 날의 계획, 다다음 날의 계획을 미리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계획을 하고 이게 안 지켜지면
갑자기 자기한테 그렇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이어리를 안 보고 몇 날 며칠 방치하면서 다이어리와 점점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두 다 계획한 거에 절반도 이루지 못해요. 매일매일 내가 50%를 이뤘다면 내일은 60% 하려고 하고 70%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다이어리를 계획하시고 쓰면 됩니다. 종종 다이어리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뭔가 뿌듯하거든요.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림을 그리던지 빈 공간에 일기를 조금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날 계획을 미리 내가 정해 놓는다는 게 그게 키포인트예요. 특히 유산화에서는 10 코어라고 해서 하루에 매일 했으면 좋겠는 성공으로 빠르게 가는 지름길인 10가지 꼭 해야 된다라는 행동 수칙을 다이어리에 적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매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글쎄 매일 하는 분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요? 어찌됐건 이 부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더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특히 못 채우는 게 뭔지를 인지하고 스폰서와 상의해 가면서 다이어리를 더 채워 나가게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게끔 노력하시면 됩니다. 타임테이블에 2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소비자 소통이라든지 지인 소통 2명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에 유산화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시간이 없어 라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내 하루의 시간 속에 유산화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나서 했으면 색칠을 한다든지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든지 하시고요. 못했으면 또 정리가 되잖아요. 내일 해야겠다라든지 아침에 해야겠다라든지 가이드가 나오죠. 이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이어리를 적어두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이어리를 통해 내가 계획한 목표를 쪼개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내가 1년에 1200만 원을 유산화를 통해서 벌고 싶다고 한다면 하루에 100만 원이죠. 하루에 100만 원이면 일주일에 얼마를 벌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목표화해서 적는 것도 필요해요. 저 또한 다이어리에 그런 것들을 적고 있고요. 저는 사실 유산화를 한 10년 정도는 하자 생각해서 10년의 계획을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물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이 큰 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영부영해서 되는 건 없어요. 모든 성공자는 똑같이 말하죠. 사실 동네에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어영부영해서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유산화는 외롭지 않게 모든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리를 쓰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을 다 한다면 원하시는 목적지에 빠르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2월달이지만 구정이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새해의 마음가짐을 갖고 다이어리를 다시 쓰셔도 좋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났으니 내년부터 하자 이런 이상한 마음들은 버리시고요. 지금 바로 다이어리를 펼쳐서 적으시고요. 만약 이것 적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뭐 하세요? 연락하세요. 저는 리더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스토리 정리해보세요. 우리 마이스토리 뽀개고 다이어리 뽀개고 리셋 뽀개 보자고요. 화이팅!